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입성 전 발을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킥복싱 센터에서 사범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는 동생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운동을 해서인지 몸이 좋고 웃는 모습이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제가 좀 까무잡잡하고 남자다운 외모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의 외모가 딱 제 스타일이었죠.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동생을 통해서 저를 또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몇 번 더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면서 보니 남자친구는 우락부락한 덩치와는 달리 다정하고 사근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모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괜찮고 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나이까지 혼자일까 싶었어요. 왜 여태껏 결혼 안 했느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만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서 그랬다 정도로만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꼬치꼬치 물어보니 사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사업이 망하니까 바로 자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이전에 본인 운동센터를 한번 열었다가 망하고 지금 일하는 센터에 취직해 사범으로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사업이 망했다고 남자친구를 떠났다는 말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그 여자 진짜 의리 없다.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사업 망했다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면 언제든지 힘든 일 있을 땐 떠날 만한 사람이었네. 걔도 걔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나도 너무 상처가 커서 원래는 다신 결혼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자기를 만나게 되고 생각이 바뀌었지. 저는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상처까지 다 끌어안아서 제가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남자친구나 저나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서로의 집안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친은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전에 말했지? 나 5살 터울 여동생 하나 있다고. 자기랑 나이 똑같은. 얘기했지. 그냥 동생 있다고만 얘기하고 별 얘기 안 했잖아. 내가 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 동생이지만 걔 좀 싸가지가 없어. 우리 집에서도 좀 겉도는 애고. 싸가지가 없다고? 어, 엄마한테도 좀 싸가지 없게 말 잘하고, 나한테도. 우리 결혼할 거니까 너한테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걔 원래 그런 애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저는 남친의 말을 들으며 뭐 얼마나 싸가지가 없길래 미리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보통은 가족 얘기를 할 때 좋게 얘기를 할 텐데 다짜고짜 싸가지 없다고 하니 저도 지레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 자리니까요. 근데 나한테도 그럴까? 그럼 걔는 그냥 본성이 글러먹은 애야. 그러니까 걔 하는 얘기는 다 개무시해. 애가 좀 또라이 기질도 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라이?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그냥 그런 줄 알아. 뭐 친하게 지내거나 가깝게 지내고 그럴 필요도 없는 애야. 알았지? 그래, 뭐. 그리고 걔 어차피 나가 살기도 하고 또 조만간에 지방으로 발령 나서 내려간다니까 더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남친의 말이 좀 황당하면서도 동생하고 참 사이가 안 좋나 보다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 보면 형제 자매끼리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원수같이 지내거나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꼭 같은 뱃속에서 났다고 친하게 지내라는 법은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고 외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사이가 안 좋은 남매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남친네는 어머님만 계시는데 남친 아버님은 예전에 이혼하신 후에 지금은 얼굴 안 보고 산지 몇십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와 싸가지 없다는 신우. 딱 봐도 만만치 않은 시댁이구나 싶어서 남친과의 결혼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먼저 만나 뵙게 됐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안심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첫 만남부터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영준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막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시어머니들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을 좀 아래로 보고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리어 저보고 영준이와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자기 아들한테는 제가 과분하다고 그러니 저도 대접받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남친을 보신 저희 부모님은 남친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아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영이가 참 예뻐요. 말하는 것도 사근사근하고.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남친을 칭찬했습니다. 강서방도 그래요. 미리 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죠? 아유, 그러면요. 영준이가 뒤늦게 결혼하면서 처가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찬이세요. 예비 사돈이야말로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얘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좋게 봐주세요. 우리 지영이 정도면 과분하죠. 저는 쑥스러운 기분에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정말 좋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남친네 어머님이 참 인품이 좋아 보이신다며 시어머니 자리가 괜찮을 것 같다고 안심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친이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이나 가구들이 다 있어서 침대랑 냉장고 정도만 바꾸기로 했죠. 혼수 비용이 많이 안 들다 보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여행이나 그 외에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전에 사업이 망한 적이 있어서 들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결혼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찍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즈음에 제안을 하더라고요. 식 전에 먼저 들어와 사는 건 어떻냐고요. 어차피 살 거 조금 일찍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니 저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짐을 챙겨 남친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데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의외의 모습도 점점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 때도 거의 밥은 사 먹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집에서는 잘 안 해 먹는다고 했어요. 더불어 청소도 잘 안 한다고 했고요. 혼자 사는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정말 집안일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제가 참고 다 했는데 결혼해서도 이럴까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빠, 같이 살아보니까 오빠 진짜 집안일 아예 안 하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도 안 할 거야? 나도 일하고 맞벌인데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나 집안일 잘 못하는데. 에이, 못하는 게 어딨어. 그냥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그러는 거지. 이제 나눠서 하자. 그런데 제 말에 남친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남친 표정이 순간적이지만 너무 쎄하게 굳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남친은 표정을 고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같이 사는 거니까 같이 해야지. 난 뭐 하면 돼? 남친은 바로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좀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그런 쎄한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닌데 뭔가 눈을 순간적으로 희번뜩하게 떴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남친이 곧바로 웃으면서 같이 한다고 하니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에 남친은 제가 시킨 집안일은 하더라고요. 막 열심히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손 하나 꿈쩍 안 하던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날은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인데 탈모 관리를 받고 있는 남자분이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 관리 케어도 판매하고 있어서 저한테 관리를 받는 남자분들도 몇 분 있으세요. 제가 음식을 만져서 손을 못 쓰다 보니 그냥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죠. 아, 고객님, 어쩐 일이세요? 지영씨, 나 전에 쓰던 앰플 그거 2통 주문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효과 어떠세요? 좋던데? 주변에서도 머리 좀 난 것 같다고 그래. 그렇죠? 역시 지영씨가 추천해주는 거 믿을만 하다니까? 내가 지영씨 말이라면 무조건 사고 보잖아. 알지? 아, 알죠, 그럼. 내가 지영씨 믿고 열심히 더 써보려고. 그거 2통 주문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 나면 사무실로 갈 테니까 케어 한번 해줘. 알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남친이 앞에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쎄한 얼굴을 또 하고요. 아우, 깜짝이야. 왜 그래? 뭐야? 방금 그 남자. 뭐긴 우리 고객이지. 탈모 케어 고객. 고객이면 고객이지. 너한테 믿느니 어쩌느니 그딴 소리도 해? 우리 제품을 믿는다 그 말이지. 왜 그래?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우두커니 서서 무표정으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직접 케어도 해줘? 알잖아. 우리 사무실로 오시면 해드려. 앰플 발라주고 머리 만지고 그래? 저는 남친의 반응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나 싶었어요. 왜 그래, 오빠? 너 그 일 계속 할 거야? 그럼 뭐해, 내가? 됐다. 남친은 그렇게 말하더니 저를 한번 쏘아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행동으로 보면 제가 외간 남자랑 시시덕거리다가 들킨 것처럼 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방으로 남친을 따라 들어갔어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일을 그렇게 웃음 팔아가면서 하냐? 말 다 했어? 웃음을 팔아? 고객한테 그럼 웃으면서 말하지. 화내면서 말해? 왜 이래 진짜? 남친은 제 말에 대꾸도 않더군요. 왜 대답이 없어? 얘기 좀 하자니까. 그 순간 남친이 인상을 확 쓰더니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 떽떽거리지 말고 나가 그냥.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보고 떽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남친이 저런 소리도 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충격에 벙쪄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하는 일을 시비 걸고 저한테 떽떽거리지 말라니 저는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친은 제가 그러고 있던지 말던지 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소파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족발을 사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보고 먹으라고 하면서요. 먹을 기분 아니야.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막 아양을 떠는 겁니다. 아까 내가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이 더 황당했어요. 아까 저한테 인상 쓰며 소리 지를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까 나보고 떽떽거리지 말고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지. 왜 화가 나는데? 나 일하는 거야. 알지. 근데 자기가 다른 남자랑 통화한다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자기랑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거 듣기 싫단 말이야. 나 일한 거라니까? 알아.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봐줘. 남친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저를 잡아 끄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기분은 상했지만 남친이 저렇게까지 풀자고 하는데 계속 굳어있긴 그래서 그냥 적당히 풀어주는 척 했습니다. 앉아서 족발을 먹는데 뭔가 마음속에선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 남친은 다시 저에게 잘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저한테도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 순간에 남친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았었나 보다, 욱했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었을 때였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자주 뵀지만 남친이 말한 그 싸가지 없다는 여동생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았지만 남친은 별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뭘 가지러 갈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마침 여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남친은 여동생을 보더니 틱틱거리더라고요. 너 어쩐 일이냐? 뭐 찾을 게 있어서. 여동생도 엄청 띠껍게 말하더군요. 남친과 여동생은 무슨 원수지간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여동생은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죠. 반가워요. 처음 보네요. 여동생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한다는 여자? 새언니 될 사람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진짜. 아휴. 여동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정말 남친의 말처럼 여동생의 말투는 싸가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도 확 불쾌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저런 싸가지 없는 여동생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너네 온 김에 저녁 먹고 가. 어머님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또 여동생에게 그러더군요. 너도 먹고 가냐? 왜? 난 먹고 가면 안 돼? 네 맘대로 해라.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어머님을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있던 여동생이 나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식 준비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묻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무것도 못 들었나 보네요. 동갑이에요, 우리. 아, 그래요?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네, 거의 막바지예요. 혹시 오빠랑 같이 살아요? 네, 미리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여동생의 물음에 갑자기 어머님이 여동생을 부르더라고요. 여진아, 국 갖다 놔. 여동생은 저를 다시 위아래로 보더니 어머님 말씀대로 국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저는 갸웃하는 기분으로 마저 음식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만 저에게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고 남친과 여동생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색하게 불편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령 난 거예요? 발령 아니고 제가 지원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안 올라오려고요. 어머, 왜요? 그런데 제 말에 여동생이 갑자기 어머님과 남친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왜일까요? 여동생의 말에 남친이 여동생을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이 남매 뭐지?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오실 수 있죠? 보고요.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오빠 결혼식인데 보고 온다니요.
저는 생각보다 남친과 여동생 사이에 골이 깊구나 싶었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은 화장실을 가시고 남친은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을 때였어요. 저와 여동생 둘만 어색하게 남아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번호 좀 찍어주세요. 네? 얼른요. 저는 별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이라고 번호는 달라고 하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찍어줬어요. 자기도 전화를 걸더니 저장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획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동생 진짜 특이하다 싶었어요. 잠시 후 남친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여동생은 자기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면서 가방 챙겨 가더라고요. 남친은 여동생 가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요. 그렇게 남친과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걔가 혹시 무슨 소리 안 하지? 무슨 소리? 그냥 쓸데없는 소리. 걔 그런 소리 잘해. 대화 나눌 시간도 없었는데 뭐. 좀 친해져 보고 싶었는데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친해질 생각 말랬잖아. 또라이라니까. 신경 꺼. 근데 왜 그렇게 동생 싫어하는 거야? 제 말에 남친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쟤 내 동생이지만 진짜 짜증나. 뭐가? 완전 병적인 거짓말쟁이라서 엄마나 나나 손 놨다니까?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어. 내가 쟤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진짜? 오죽하면 쟤 진짜 공무원 된 게 맞나 싶어서 엄마랑 나랑 확인도 했다니까? 다행히 그건 거짓말 아니더만. 무슨 거짓말을 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려. 동생만 아니면 진짜 상종도 하기 싫은데. 이번에 내려간다니까 영영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저는 남친의 말을 들으며 아까 봤던 여동생을 떠올렸어요. 거짓말쟁이라니 좀 의외더라고요. 냉랭하고 차갑게 보이긴 했지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날 집으로 돌아왔고 남친은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가 잤습니다. 저는 밖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저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인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답장을 보냈죠. 아가씨 잘 들어갔어요? 아가씨는 무슨 오빠 옆에 있어요? 오빠가 옆에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오빠 자러 갔어요. 왜요? 그리고 한참이나 문자가 없더라고요. 뭐지 싶으면서 다시 TV를 보고 있으니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통화돼요? 집에서 말고 좀 나와서요. 저보고 나와서 통화를 하라는 거예요.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는데요? 길게 말 안 해요. 그쪽 위에서 딱 한 번만 얘기할 거니까 진실을 듣고 싶으면 나와서 통화하고 아니면 마세요. 진실? 저는 수수께끼 같은 여동생의 문자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동시에 엄청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남친은 여동생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동생은 저에게 갑자기 진실을 알려줄 테니 전화하라고 하고 저는 잠시 고민 끝에 알겠다며 지금 나가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오빠한테 들키지 않게 나오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왠지 긴장되는 기분으로 방에서 옷을 살짝 챙겼어요. 남친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빌라 밖으로 나와 남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온 거 맞죠? 집에서. 네, 오빠 자고 있어요. 여동생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뭔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쪽이랑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요, 내 양심상 딱 한 번만 알려줄게요.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여동생은 수수께끼 같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뭐가요?
시간 없으니까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 결혼 하지 마세요. 네? 저보고 다짜고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쪽이 결혼하려는 남자 우리 오빠요. 완전 개쓰레기거든요. 개쓰레기요? 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오빠 보고 개쓰레기라니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여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군요. 그쪽 만나기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들었어요? 네. 사업 망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웃기고 있네. 그 언니 저도 잘 아는 언니예요. 근데 그 언니가 오빠 사업 망했다고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개소리하네 진짜. 그 언니요. 오빠한테 죽도록 맞다가 제가 도와줘서 도망간 거예요. 네?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맞아요? 네. 오빠 새끼가 지 사업이 안 되는 걸 언니한테 분풀이하면서 때렸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맞았다는데 언니가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언니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고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그 길로 엄마랑 같이 오빠네 집 가서 그 언니 구한 거예요. 근데 오빠 새끼가 그 언니 도망가니까 어쩌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와서 나까지 때렸어요. 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저의 예비 신랑이 그런 짓을 벌였다니요. 안 믿기죠? 안 믿기겠죠. 그 새끼가 그 언니한테도 처음에 엄청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전에 같이 살자고 했고 그때부터 본색 슬슬 드러냈다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수치스러운지. 근데 한편으론 그럴 줄 알았다 싶었어요. 왜냐면 오빠 새끼가 저 어렸을 때부터 툭하면 때렸거든요. 아, 아가씨를요? 네, 나 오빠한테 맨날 맞고 컸어요. 저희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고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나가 살았다니까요? 근데 좀 크고 나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정신 차렸나 보다 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나도 있고 덮고 살자 생각했고요. 근데 그 새끼가 그 언니를 그렇게 죽도록 패고 나까지 다시 때린 거예요. 지 결혼 파토시키고 언니 도망치게 도와줬다고요. 내가 그때 그 새끼 신고하고 콩밥 먹이려고 했는데 아들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를 오히려 뜯어 말리더라고요. 엄마 예전부터 내가 오빠한테 맞아도 모른 척 했거든요. 내가 그때 오빠나 엄마한테 오만정 다 떨어지고 가족이고 뭐고 이 사람들이랑 영 끊고 살아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저는 여동생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얼떨떨하게 있으니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기죠? 근데 다 사실이에요. 믿던지 말던지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새끼랑 결혼하면 그쪽은 본인 팔자 본인이 꼬는 거고요. 내 말 못 믿고 오빠 새끼한테 다 말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나 어차피 이제 지방 내려갈 거고 엄마랑 오빠 새끼랑 영 끊고 살 거거든요. 여동생도 정말 상처가 많고 한이 맺힌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전화 끊을게요. 저는 전화가 끊기기 전 말했습니다. 저기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 말에 여동생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한 기분으로 한참이나 밖에 서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과거의 전 여친과 자기 여동생을 죽도록 팼다니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무섭더라고요.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섣불리 헤어지기도 힘들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잠을 자고 내일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는 줄 알았던 남친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TV를 진짜 보는 게 아니라 그 TV는 켜져만 있고 남친은 뭔가 생각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 어? 아, 잠이 안 와서 잠깐 바람 쐬러.
남친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갑자기 제 폰을 뺐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통화 목록을 보고 이를 꽉 깨무는 거예요. 강여진이랑 통화했네? 어? 남친이 저를 쎄한 얼굴로 가만 보는데 저는 정말 소름이 돋고 등에서 식은땀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하는 소리가 얘 또 헛소리 하지? 어?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내가 자기 때렸다느니. 남친은 막 한숨을 쉬는 겁니다. 이거야. 이런 게 내가 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또 이럴 줄 알았어. 아이 미친년 진짜. 그게 무슨... 이 기집애가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내 여자친구들만 보면 이런 거짓말을 한다니까? 내가 지를 때렸느니 전 여자친구를 때렸느니 어쨌느니 다 개소리야. 얘가 다 지어낸 거라고. 지어냈다고? 내가 말했지? 얘 완전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얘 안 만나게 하고 싶었던 거야. 남친의 말을 들으니 또 혼란스럽더라고요. 여동생이 거짓말을 다 한 거라니. 얘 완전 또라이라서 친구도 없고 남친도 사귀어본 적 없어.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공부만 하거나 혼자서 소설 쓰고 그러는 앤데 약간 망상증 같은 게 있는지 내가 지를 때렸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도 환장하지. 그런 적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파일로도 보고 약도 먹어보자 했는데 지는 미친 거 아니라고 우기고 정신과 가면 자기 공무원 되는데 문제 생긴다며 죽어도 안 된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내가 자기 때린다고 그러는 거야. 남친은 정말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정말 남친이 억울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친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자기야, 이런 미친의 말에 휘둘리지 마. 진짜 엄마나 나나 얘 진짜 가족만 아니면 상종도 하기 싫을 정도야.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오해받고 상처받았는지 알아? 얘가 하는 말 다 무시해. 전화도 받지 마. 알았지? 저는 남친의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미친년 번호 차단시킬게. 그러더니 제 폰에 여동생 번호를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남친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여동생 말이 진실인지 남친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만약 여동생 말이 진실이면 저는 뒤도 보지 않고 남친에게서 도망쳐야 되는데 남친 말이 진짜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남친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짓말로 약속한 결혼까지 깨고 싶진 않았고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저는 다시 여동생에게 묻고 싶었는데 남친이 번호를 다 지웠더라고요. 여동생이 일한다고 했던 데가 어디더라 찾아서라도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나예요. 오늘 전화했더니 나 차단되어 있네요. 그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에 신고하려고 찍어둔 게 있어서 고민하다가 보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저는 내일 떠날 거예요. 번호도 다 바꿀 거고요. 이제 서로 볼 일도 없고 연락할 일도 없을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잘 지내세요. 더 이상은 연락 안 합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파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동영상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을 했어요. 동영상에는 여동생이 몰래 폰을 놔두고 설치하는 게 보이고 잠시 후에 남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동생을 마구 때리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여동생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남친의 얼굴은 무슨 악마처럼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열린 방문 뒤에 어머님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말리지도 않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도망쳐야 된다, 진짜 도망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지영아, 무슨 일이야? 묻지 말고 무조건 집으로 와줘. 나 데리러 빨리. 아, 알았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길로 바로 짐을 쌌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남친이 금방이라도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무슨 짐을 싸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땀 때문에 미끌미끌한 손으로 옷을 닦아가며 겨우겨우 짐을 싼 저는 캐리어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어요. 남친이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더라고요. 뭐야, 지금? 어? 집 나가려는 거야? 그게 너 어제 강여진 그 미친년이 한 말 때문에 이래? 사실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아니면 그년이 또 전화해서 뭐라고 하디? 아, 나 이 기집애를 진짜. 왜 사사건건 내 인생에 회방을 놓지? 저는 남친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남친이 아니라 무슨 제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 같더라고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 진짜 나갈 거야? 그 말을 믿어? 믿고 안 믿고 일단 나 우리 집 가서 생각할래. 뭔 생각?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어쩔 건데. 너 왜 내 말을 안 믿어? 네가 그 기집애를 보면 얼마나 맞다고 그 기집애 말만 믿어?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럼 미친 기집애 말을 믿으면 어떡해?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싶던 찰나였어요. 그 순간 폰이 울리고 아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밑에 와 있어? 올라갈까? 올라와. 지금 당장. 제 말에 남친도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빠 불렀어. 지금 올라오신대.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나갈게. 잠시 후 아빠가 문을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남친을 지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친을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남친이 갑자기 제 뒷덜미라도 잡을 것 같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문을 연 제가 식은땀을 막 흘리며 떨고 있으니 아빠도 얼굴이 사색이 되셔서 저와 남친을 번갈아 보셨어요. 지영아, 너 왜 이래? 아빠, 일단 나가자. 뭐? 그래, 알았다. 아빠는 제 짐을 들고 제 어깨를 감싸쥐고 나갔어요. 남친을 계속 힐끗거리면서요. 다행히 남친은 따라오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와 아빠 차에 올랐다니 그제야 안도가 되면서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온다고 맨발에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었더라고요. 아빠는 일단 출발했고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는 길에 아빠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고 아빠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강서방이? 아니 저 자식이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그나마 여기 근처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늦었으면 어휴. 아빠가 영업일을 하시는데 다행히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셔서 바로 오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아빠가 늦었거나 오지 못했더라면 남친이 저에게 어떻게 했을지 오싹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갔고 남친과는 끝이 났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자기 얘기를 못 믿냐고 억울하다고 하다가 제가 완고하게 헤어지자고 하니 나중엔 저한테 가만 안 둘 거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진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협박한 거 다 녹음해서 신고할 거라고 콩밥 먹어볼 거냐고 세게 나갔고 남친은 몇 번 더 연락하다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쯤에서 헤어지길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며 관련 예약들은 다 취소를 했어요. 한동안 남친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올 것 같아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밖에도 잘 못 다녔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겨우 마음에 진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일들을 다 얘기해준 여동생이 너무 고마웠어요.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번호도 바꾼다고 했는데 다 바꾸고 지방으로 내려간 모양이었어요. 그 일은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그 여동생이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을 거고 남친의 폭력성도 머지않아 드러났겠죠. 여동생한테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되더라고요. 오빠한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방관하던 그 엄마에게서 잘 벗어났는지도 궁금하고요. 처음엔 진짜 남친의 말처럼 싸가지 없고 틱틱댄다 생각했는데 뒤늦게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안타까워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진실을 알려줬던 것 같고요. 저를 도와줬던 그 생명의 은인인 여동생에게 너무 고맙고 그 악마 같은 오빠와 엄마에게서 벗어나 어딜 가서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